안녕하십니까. 선거를 앞두고 전략을 짜면서 흔히 선거에 미치는 영향, 가장 큰 영향이 뭐냐라고 볼 때 선거 구도, 인물, 그 다음 공약 이런 순서대로 쭉 나열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선거 구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년 3월에 대통령 선거 어떤 구도가 펼쳐질 것이냐. 지금 여야,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 이 양자 대결 구도로 갈 것이냐 아니면 다자 대결 구도로 갈 것이냐. 여야 모두 선거 전략을 짜면서 다자 구도가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중도층이 굉장히 넓어진 상황에서 기존의 진보, 보수, 그 다음 이 넓어진 중도층, 그래서 현재 여야의 사정도, 속 사정도 좀 들여다보면 다자 구도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들 봅니다. 또 하나 이 여야를 다 떠나서 내년 대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인, 외부적 요인은 뭐가 될 것이냐. 김정은과 시진핑의 방문입니다. 코로나가 이어지면서 이젠 코로나가 미칠 영향, 또 코로나로 인한 재난지원금 이런 부분들이 미칠 영향은 굉장히 줄어들었다. 그래서 내년 대선 전략을 짜면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는 다자 구도냐 양자 구도냐, 김정은과 시진핑이 방한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 부분이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두들 다른 이야기를 해도 밑바닥에는 이 두 가지 요인이 끼칠 영향,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대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대표들과 면담을 가졌죠. 그 면담을 가진 이후에 나온 이야기 중에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본 것은 이 시진핑과 김정은의 방문 부분입니다. 이 방문에 대해서 얘기를 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신이 직접 물었다고 합니다. 시진핑의 방한 가능성, 방한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문재인 대통령의 말은 코로나 때문에 연기되고 있다. 안철수 대표가 오늘 소개를 하면서 이 시진핑의 방안이 대선 전국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일단 견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 남북 정상회담, 가장 극적인 것은 김정은이 방문을 하는 모양새죠. 김정은이 방문 또는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태영호 의원이 오늘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상당히 깊숙하게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 남북 정상회담이 거론됐을 가능성이 있다. 태영호가 제시한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 결과를 최고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설명을 했다. 그 다음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표정이 갑자기 밝아졌다. 그 다음 회담 결과를 비판하던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팔을 툭툭 치면서 자신감을 드러냈다. 김기현이 이렇게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비판하는 연설 도중에 문 대통령이 김기현 대표의 팔을 툭툭 쳤다고 해서 그게 뭔 의미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게 자신감을 드러낸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태영호의 분석입니다. 방미 결과가 발표되고 5일이 지나도록 북한이 침묵하고 있다. 태영호 의원이 지금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44조 원에 대한 미국에 대한 투자, 우리 기업에,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이 꽤 긴 시간 동안 회담을 했는데 이면 계약, 이면 합의가 있었을 수가 있다. 지금 남북 정상회담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남북 정상회담이니까요.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것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꽤 설득력이 있는 얘기다. 남북 정상회담의 가능성, 시진핑의 방한. 시진핑의 방한은 이미 오래전부터 추진을 해온 부분이었고 남북 정상회담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목을 매다시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언제나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거기다가 설득력을 더하는 것이 김정은으로 봤을 때 민주당 집권이 유리하냐 국민의힘 집권이 유리하냐 어느 쪽을 김정은이 손을 들어주고 싶으냐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볼 때 가능성이 있는 얘기들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양자 대결이냐 사자 대결이냐 해서 야당, 야권에서는 선거 전략을, 대선 전략을 짜면서 이 언제나 목에 가시처럼 이
걸려 있는 부분입니다. 이 다자 대결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이 현실 부분입니다. 이 다자 대결로 가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지금 안철수와의 합당도 서둘러야 한다. 윤석열의 합류, 연대, 뭐 어떤 형태로든지 좀 서둘러져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일단 7월 달부터 국민의힘이 자체 대선 후보 경선에 들어가게 되면 이건 이미 이제는 연말 야권 후보 단일화 국면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 자체 내에서 대선 후보들 지금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원희룡, 김태호, 뭐 유승민 등등 많은 후보들은 사실상 국민의힘 내부 경선을 선호할 수밖에 없죠. 이 후보들이 사실상 갖고 있는 정치적 역량에 비해서 그동안 국민들 앞에 내보일 그런 기회가 적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국민의힘의 새 당대표가 뽑히면 이제 자강론을 내세워서 자체 경선을 하자 이쪽으로 좀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7월 달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죠. 11월에 되면 당 후보를 뽑아야 할 테니까 결국 현재 권력을 쥐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권 쪽에서는 다자대결 구도를 희망을 하고 있다. 더 원하고 있다. 다자대결 구도일 때 정권 재창출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건 지금 뭐 구체적인 제가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드리지 않아도 누구나 짐작을 할 수 있는 대목이죠. 지금 여권의 모양새도 이재명 대세론을 막을 방법이 뾰족하지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정의당 부분도 남아있고요. 그러면 이재명 대세론을 그대로 따라가기에는 지금 친문 주류 쪽에서는 뭔가 미심쩍은 국면이 많고 불안합니다. 이재명이 선뜻 뭐 퇴임 뒤의 안전을 보장해 줄 방법도 없거니와 이재명이 그렇게 보장해 줄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재명은 이제 뭐 민주당의 당 만약 후보로 선출이 되면 곧바로 문재인 정권과는 완전한 차별화를 선언을 하게 될 테니까요. 이런 것들이 다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일단 집권 여당 쪽에서 이 대선 후보가 쪼개진다면 전체 국면은 야당에도 엄청나게 영향을 미쳐서 야당의 마지막 야권 단일 후보를 하는데도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지금 여야 어디를 보나 다 후보가 난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단일화가 될 가능성보다 단일화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 핵심 키로 친문과 이재명, 야당에서는 이제 국민의힘과 윤석열 문제가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지금 대선 전략을 놓고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 양자 대결이냐 다자 대결이냐. 만약에 다자 대결로 갔을 경우에 시진핑이나 김정은의 방문이 이루어진다면 야권으로서는 가장 어려운 선거 국면이 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고맙습니다.